니체, 알프스에서 만난 자라투스트라, 이진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니체가 제시하는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스스로를 낮추고 약해져서 삶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다.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자라투스트라를 되새기며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최고의 형식이 영혼회귀 사상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우리는 늘 세상의 고개를 쳐들고 이마를 내밀며 자신을 고집한다. 그러기에 니체는 약해지라고 한다. 약해지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힘을 빼라는 것이다. 힘을 빼야 힘을 낼 수 있다는 인생의 역설을 니체는 바위 위에서 깨달은 것이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 유고에서 니체는 말한다. 예전에는 가장 강하게 흥분시켰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 그것은 단지 놀이로만 간주되고 통용된다. 열정과 일들은 거짓된 삶으로 원칙적으로 비난받지만 형식과 자극으로서는 미적으로 향유되고 가꾸어진다. 우리는 예전의 실존의 진지함을 이루었던 것에 대해 마치 아이들 같은 태도를 취한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삶을 어린아이처럼 향유할 수 있을까? 자라투스트라가 본래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비유로 설명한 우화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짐은 수없이 많다. 부모에 대한 존경, 자식에 대한 책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실,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낙타의 단계는 극복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갖고 늘 불평만 해대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낙타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지워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 습관에 물음표를 붙일 줄 알아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에게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을 던지는 순간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낙타는 사자가 된다. 사자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고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사자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기존의 관습, 규범, 전통이 그것이다. 이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전통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파괴만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정신은 다시 한번 변신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말한다. 그러나 말해보라 나의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절파하고 있는 영혼회귀 사상은 1881년 여름 수를레이 바위를 언급한 메모 쪽지에서
처음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상을 잉태한 바위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다.